네,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코드 파일 업로드입니다. G코드는 우리 00 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0부터 시작해가지고 92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G0입니다. G0은 빠른 이동으로서 지정된 좌표로 이동하는 명령어고요. G1은 제어된 이동입니다. 지정된 좌표로 직선 이동하며 지정된 길이만큼 앞줄 이동할 때 G1을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코드 중에 4번입니다. 드웰이라는 명령어고요. 정지 시간을 정해두고 미리 정해둔 만큼 시간 지연, 그러니까 멈춘다라는 거죠. 시간 지연이라는 건. 다음으로 G10입니다. 헤드 오프셋을 말하면서 시스템 원점 좌표를 설정할 때 G10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점 좌표 설정할 때 G10을 사용합니다. 원점 좌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G11입니다. 우리 XYZ 평면상에서 3D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이때 XY에 대한 평면 설정할 때 G11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10은 원점 좌표 설정이고요. G11은 XY 평면 선택할 때 기본값입니다.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시면 XY 평면, 그러니까 G11은 기본 평면을 기준으로 하신다라고 보면 되는데 기본 평면은 XY가 기본 평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G18입니다. 그래서 XZ 평면을 의미하고요. 3D 프린터에서는 구현되지 않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G19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놓으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G20입니다. G20부터는 우리가 단위계를 사용하게 되는데 미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인치 단위를 사용합니다. 근데 저희는 SI 단위인 밀리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G22를 사용하고요. 만약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면 G2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G28입니다. 원점으로 이동하는데 XYZ의 엔드 스탑, 그러니까 스위치죠. 스위치로 이동할 때 G28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위치가 닿는 부분이 0.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 조립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XYZ의 엔드 스탑 스위치가 반드시 존재하고 그것을 원점으로 본다라는 거고 아까 전에 사용했던 G10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원점에서 좌표축을 이동해서 가운데 축에다가 엔드스탑의 끝은 아마 여기겠죠. 여기인데 만약 좌표축을 이 가운데 이게 200이다라고 하면 G10을 이 부분에 주겠다라고 하면 G10에 X 100, Y 100 주시면 이쪽으로 원점이 바뀐다라는 거죠. 네, 다음으로 G90입니다. 절대 좌표계로 이동한다. 오토캐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토캐드 상에서 상대 좌표와 절대 좌표를 사용하는 것을 배우셨을 건데요. 상대 좌표는 마지막 포인트에서 두 번째 포인트까지 정보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고 절대 좌표는 이 평면을 전체로 봤을 때 여기가 0,0이면 여기는 200, 200이 되겠죠. 그래서 기계에 대한 원점을 기준으로 설정할 때 G90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G91입니다. 앞에서 G90은 절대 좌표를 사용했는데요. G91에서는 상대 좌표로 어떤 포인트를 이동하거나 좌표를 이동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G92입니다. G92는 설정 위치에서 좌표로 현재 위치를 저장할 때, 그러니까 상대적인 의미에서 상대 위치로 봤을 때의 설정 위치를 설정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M코드입니다. M코드는
이게 부품을 제어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팬을 돌린다거나 익스트루더의 온도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X, Y, Z의 위치를 변경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G는 00부터 92까지 있는데요. 요거는 세 자리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기계를 제어, 조정해주는 코드로서 보조 기능이라고 불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제어하거나 기계 보조 장치를 온오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M0입니다. 프로그램을 정지하거나 3D 프린터를 동작 정지시킬 때 긴급 정지도 마찬가지로 M0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M1입니다. 선택적인 프로그램을 정지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선택적인 프로그램이란 뭐 익스트루더, 엔드스탑은 제어가 아니죠. 신호만 받는 거기 때문에 X, Y, Z축의 움직임 아니면 필라멘트를 넣어주는 익스트루더의 모터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정지할 때 M1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모터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모터, 3D 프린터의 모터는 보통은 스태핑 모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스태핑 모터를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때 M17을 사용하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M18로 스태핑 모터를 비활성화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101입니다. 101은 압출기의 전원을 ON 시켜주면서 압출기니까 익스트루더가 되겠죠. 우리 영어로 배웠을 때는 익스트루더고 한글로 했을 땐 압출기가 되겠습니다. 압출기 전원을 켜고 준비 상태를 줄 때 M101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M102는 압출기 전원을 ON 역방향으로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압출기 전원을 켜고 준비를 하는데 다음으로 역방향으로 움직일 때 M2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역방향이라는 건 익스트루더의 필라멘트를 반대 방향으로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라멘트 줄 쪽으로 입력해 주는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움직인다라고 보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M103입니다. 압출기 전원을 오프하고 후퇴, 압출기 전원을 끄고 후진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M104입니다. 압출기 온도 설정, 온도로 지정된 온도로 설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익스트루더의 온도를 기본 온도 60도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때 M104 한 다음에 T60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네, 냉각 팬을 온, 오프 시킬 때 사용하는 거 106, 107번입니다. 그 다음 압출기 온도를 설정 후 대기시킨다. 그러니까 높이거나 낮추는 게 아니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 압출기 온도를 설정하고 해당 온도에 도달하기를 기다리는 거를 M108이라고 합니다. 기다린다 라고 했기 때문에 피드백 제어죠. 그래서 또 센서에서 신호를 받아서 어느 정도 60도라고 하면 60도까지 기다렸다가 압출기가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지연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후처리 가공입니다. 우리가 필라멘트로 FDM 타입으로 모델링을 출력했을 때는 적층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이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진짜 프로암 모델 같이 모델링이 아니고 제품을 출력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그 자동차에 외관 처리하듯이 3D 모델링 파일도 외관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후가공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DM 방식은 압출 고정으로 측면에 레이어가 생겨 표면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밀도가 떨어지는 편이므로 깔끔하게 출력하기 위해서는 후가공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서포트 제거입니다. 서포트가 없는 경우가 있으나 서포트가 있는 경우 서포트를 제거부터 후가공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포트 제거는 장비를 사용하셔도 되고 서포트를 잘 떨어지게 하게끔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셨다라고 하면 굳이 후가공 떨어뜨리는데 큰
서포트랑 서포트를 제거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 보통은 서포트를 기본적으로 기본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잘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FDM 방식에서 직접 손이나 공구로 제거하는 비수용성 서포트, 녹여서 사용하는 수용성 서포트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용성이란 물과 만나면 녹는 것들이 수용성이고요. 녹지 않는 것들이 비수용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같은 경우는 모델링을 출력을 하신 다음에 물 속에 넣으면 알아서 서포트가 제거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듀얼 노즐이 반드시 필요한 게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수용성 서포트입니다. 손으로 뗄 수도 있지만 보호 장갑을 끼고 공구, 니퍼, 칼, 조각칼, 아트, 나이프 같은 걸 사용해서 용이하게 뗄 수 있고요. 수용성 서포트 제거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며 표면 상태가 좋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수용성 서포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폴리비닐 알코올 소재가 있으며 물에 잘 용해되는 저온 열 가수성 소재로 간단하게 침수로 빠르게 녹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수용성 섬유로 구성되어 있는 물에 녹으면 단순한 물 세척만으로 쉽게 서포트 제거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가격이 올라가고 노즐이 2개인 타입의 3D 프린트에만 적용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성이 없는 물질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크기, 형상에 따라서 서포트 제거 시간은 다르겠죠. 그리고 보통의 크기, 그러니까 200 바이에서 100 곱하기 100 정도였다라고 하면 15분 정도 물에 넣어놓으면 녹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서포터 소재로 사용하는 건 리모넨, 이거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리모넨 용액에서 용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소재도요? 네, 사포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표면을 갈 때 사용하는 게 사포죠. 그리고 뭐 숫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포가 가장 구하기 쉬운 후가공 처리 재료 중에 하나죠. 출력물의 표면을 다듬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사포의 거치기마다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가 낮을수록 사표 표면이 거칠고요. 높을수록 표면이 곱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1방, 2방, 이걸 번호를 숫자로 얘기하고 뒤에 방이라고 붙이는데요. 1방, 2방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100, 10방도 있나요? 100, 200, 300, 400, 300도 없었던 것 같아요. 600, 800, 1000 이렇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포 사용 시 번호가 낮은 거친 사포로 시작해서 번호가 높은 사포로 넘어가야 되고요. 이거를 중간중간 만약 정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펀지 사포도 있고요. 천 사포도 있고 종이 사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건 종이 사포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종이 사포보다 스펀지 사포나 이런 것들을 쓰시면 곡면, 그리고 손에 잡을 때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 사포는 이제 장비를 연결해서 사용할 때 아주 좋은 장점이 있죠. 스펀지 사포는 부드러운 곡면을 다듬을 때 주로 사용되며 가격이 종이 사포보다는 많이 비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천 사포는 질기기 때문에 오래 사용 가능하지만 단점으로는 보관하기도 좀 어렵고요. 사용하기가 조금 까다롭다. 스펀지 사포 같은 경우 곡면에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손에 붙여서 사용한다라고 봤을 때 손바닥과 안 맞는 부분에서는
힘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포가 날아가지가 않고요. 스펀지 사포나 종이 사포 같은 경우는 어떤 직진성을 조금이라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좀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종이사포는 가장 많이 사용되며 구겨지고 접히는 특성 때문에 물체의 안쪽을 다듬을 때 좋습니다. 스포니사포는 어느 정도의 두께와 간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측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할 때는 좀 어렵고요. 외측을 사용할 때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후처리 처리 방법에 사포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아세톤 훈중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세톤 훈중은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표면의 각진 부분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 재료에 손상이 갈 수 있으므로 아세톤 훈중하실 때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하셔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아세톤 훈중한다가 넣어놨다가 다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사용하셔야 됩니다. 밀폐대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아세톤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밀폐된 용기 내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밀폐된 용기 안에 표면 출력물을 넣고 아세톤을 기화시켜서 조금 온도를 높여준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실온 상태에서 놔둬도 어느 정도 기화, 그러니까 액체에서 기체로 변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에 닿아서 표면을 녹이는 방법으로 매끈한 표면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치수는 보정을 못하죠. 단점은 냄새가 많이 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공개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세톤 훈중의 시간과 용액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씩 틀릴 수 있으므로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체 기반 방식의 재료를 한 층 한 층 쌓아서 얇은 층에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층이 생기므로 용도에 따라서 층을 없애는 후가공 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럴 때 간단하게 아세톤 혼증을 사용하시면 부드러운 곡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얘가 액체 방식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런 때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점이 냄새가 많이 나고 유해한 물질이 나올 수 있으므로 밀폐된 용기에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층을 없애는 후자공 가공이 필요한 경우 산업용 아세톤을 이용해서 매끄러운 표면을 얻을 수 있고 산업용은 일반용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특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후광후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웠고요. 사포에 대한 종류, 스펀지 사포다, 종이 사포다, 천사포다, 아세톤 혼중이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부분 정확하게 기억하셨다가 시험 문제나 직접 출력물을 후광후에 꼭 주의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